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는 광통신망, 그 다음에 파이비트카망, 와이파이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는 이제 빅데이터가 되겠죠. 어차피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신한은행에서 나온 이야기가 마이데이터란 말이에요. 마이데이터. 다시 말해서 최창선의 그 은행에 있는 통장을 다 분석해 봤더니 이 사람은 이러이런 거에 대해서 최창선이는 며칠 월별로 며칠 날에 무슨 거 쓰더라 해서 그걸 미리 알려주는 그게 이제 마이데이터 시대란 말을 쓰더라고요. 좀 특이해서 봤는데 신한은행이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어제 그 메타버스 세상에서 가상 인물 나온 것도 어제 신한은행 사례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 데이터 띵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연결시킨다. 그래서 스마트 데이터 띵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올린다. 그래서 DOT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게 서울시의 그 플랫폼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스마트 AI. 그 다음에 스마트 맵, 3D 기반의 공간 정보. 저는 이제 1990년대 90년도 후반, 이게 90년도, 그러니까 98년, 99년, 그리고 2000한 6, 7년까지는 서울시를 참 많이 들여다녔습니다. 뭐 제가 돈 벌려고 들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엔지니어 회사를 했지만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그 망을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컨설팅 했달까요? 뭐 그런 게 했습니다. 뭐 비용을 굉장히 저렴하게 하면서 하여튼 제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최대한 동원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GIS 쪽에서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서울대학교 토목과 나오셔가지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고대 나오셨나? 하여튼 그 옛날 뭐 그쪽에 인맥이 좀 세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4급이었어요. 4급 토목직인데 그 정보 담당관은 상급이었습니다. 교수님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이야기했나 봐요. 그 CT2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공중전화기 부스에 있던 그 일종의 말하면 전화기가 있잖아요. 전화기가 일종의 뭐 장치죠. CT2라는 장비가 공중전화기 부스에다가 CT2 달아가지고 이제 무선 전화했던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한 3,000대를 철거해가지고 KT가 서울시에다가 무료로 주겠다 그랬나 봐요. 그래서 결국 그걸 이제 정보 담당관이 그 GIS 담당관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서울시 GIS에 무선 통신망을 깔아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GIS 담당관님께서 고민이잖아요. 이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저한테 이제 의견이 와서 결국 제가 용역을 수지했어요. 수지해가지고 금액은 한 1억짜리 됐어요. 꽤 컸어요 그때. 제가 한 6개월 동안 연구하면서 서울시를 다 뒤져봤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를 무선망으로 깔려고 하면 와이파이 나오기 전입니다. 무선망을 깔려고 하면 CT2를 깔게 되면 기지국이 3만 개, 3만 개. 그럼 3천 개 받았는데 남은 2,900원 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비가 4천억이에요, 4천억. 그 당시만. 제가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담당관님이 정보와 정책관한테 안 된다 하니까 정보와 정책관이 노발대발 하더래요. 뭐 안 되냐고. 되게 만들라고 그랬나봐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 용역회사 대표니까. 뭐, 이름은 내가 안 밝힐게요. 배 담당관, 배씨. 저한테 묻더라고요. 최 사장님. 아니, 이게 왜 안 돼요? 그러더라고.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쭉 6개월 동안 했던 걸 쭉 소개했어요. 세일 플래닝을 설명했어요. 세일 플래닝은 뭐냐면 기지국에서 이동통신이 전달되는 거리를 갖다 반경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울 시내 전체를 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걸.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기지국이 약 3만 개 필요한 3만 개. 그러면 3천 개인데 2만 7천 개를 사야 되잖아 새로. 그럼 그 돈 어떻게 사냐 이거. 그리고 거기까지 그 공전화 부스까지 다 유선전화를 깔아야 되는데 안 깔면 KT를 빌려 임대되는데 그 임대료가 얼마 드냐.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했죠. 한 몇 시간 설명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양반 화가 안 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하라는 거죠. 아니요, 나 안 돼요. 나 안 된다고. 이게 결국 제가 안 했죠. 막 했으면 저 지금 깜빵 가 있을지 몰라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엔지니어는 정확하게 방법론을 가지고 그 방법론 입각해서 하나씩 스타트해서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 현실화시키는 게 바로 엔지니어죠.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때 내가 했던 것이 참 올바른 거다. 제가 뭐 돈을 좀 벌기 위해서 뭐 서울시 뭐 그쪽 그러면 그 내가 기본계획 수립했으니까 내가 뭐 기본 설계하고 뭐 실 설계하고 공사 합리하고 그러면 돈을 벌었겠죠. 대신에 그 나중에 설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6월 1일 날에 그런 어르신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지방선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실행을 하는 것이 그 지역 발전에 서 도움되는 거고 그 사람을 위해 도운 거죠. 자, 어찌됐든 스마트 세큐리티입니다. 보안이죠. 보면 제가 서울시 걸 분석하면 느낀 게 야, 참 대단하다. 이미 지능정보 사회가 되기 전에 2019년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다 조직 내가 지능정보에 관련된 조직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벌써 플랫폼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연결되면 뭐가 된다고요? 스마트 플랫폼 정보 또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새로운 어떤 지자체 장이 들었을 때 중앙정부에 맞춰가지고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한번 구현해 봐라 라고 하면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꼭 스타트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정보입니다. 정보. 자, 뭐 2011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20년까지 다 조사해서 이걸 비교 분석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 불러가지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기본계획 수립 방안에는 무료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자료를 한번 정리해 본 자료입니다. 자, 적용 기술은 우리가 다 공부한 거죠. IT, CT, ICT, AI,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컴퓨팅, 5G 과학. 그다음에 그린 시티, 스마트 그리드, EMS, 제로 에너지 하우스, BIM, AR, 3D 프린터, 건설 로봇, 드론. 이게 수요일 날 쭉 공부했고 오늘 오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도시,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 타운에 관련된 외부 상황 분석과 적용 기술 분석은 이번 교육과정에 다뤄졌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다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보는 거죠. IT, 전산화, 정보화, 유비쿼터스. 이건 다 설명드렸고요. 아까 우리 SEM, EIS, 데이터베이스, DRM, SCM, ERP, CRM, KMS 이거는 이제 기업 경영에 관한 거고 여기에다가 MMS 붙이고 뭐 PLM 붙이고 보험 붙이고 하면 그게 뭐죠? 스마트 팩토리였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경영과 제조가 같이 합쳐지면 스마트 팩토리다. 여기 이제 우리가 그 클라우드 시스템이죠. 아스 인프라스트럭처, P 플랫폼, 사스 서비스, 다스 데스크탑, PC를 빌려주는 겁니다. 지금 단말장치 빌려주는 겁니다. 세큐리티 보안, 세카스.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범위다. 과정에서 종합화, 통합화, 융합화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복수 한번 봅니다. 그래서 스마트 산업이 나왔고요. 결과에서는 이동성, 내재화, 지능화, 스마트. 그래서 결국 이런 표가 나왔고 결국 인포메이션에서 인텔리전스, 날리지 지나서 스마트로. 그래서 스마트가 되면 데이터가 많은 빅데이터, 데이터하우스, 데이터마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마트 이렇게 발전해서 지금 현재는 빅데이터 시대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지능정보 사회와 지능정보 기술을 말씀드렸고 이제 눈에 익죠. 이게 이렇게 여러분이 학습을 많이 하면
저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반복하세요. 반복. 그러니까 법률과 정책과 표준의 이항을 가지고 계속 반복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인지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느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딩 컴퓨팅, 5G, 그런 광통신망. 그래서 이 5G하고 광통신망을 기본으로 하고 사물인터넷망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거를 우리가 다른 단어로 말하면 스마트, 커넥티드, 인텔리전트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이거를 초연결 지능정보통신망 그렇게 말하죠. 그럼 여기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옛날 전산실 연결시키면 그게 뭐냐? 바로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입니다.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는 핵심이 네트워크에서는 하이퍼 커넥티드 인텔리전트 네트워크가 될 거고 센터 쪽에서는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되지 않느냐. 이것들이 다 그렇게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능정보 사회는 소프트웨어 사회이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처리해서 안전하고 전달해서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나 산업의 생산성을 효율화, 고도화 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IoT, SPND, NMS, 세큐리티,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 자원을 직접 공유하고 가상화 분산 처리시켜서 우리가 활용한다. 자, 분류가 잘 된 많은 자료다. 이거는 누구나 활용이 쉬워야 된다. 이게 빅데이터의 개념이고요. 인공지능은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 기술이 연동이 된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과 초고속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초고속 통신망 중에 하나가 5G 이동통신망이었어요. 개념은 세 가지죠. 초고속, 초재전, 초연결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2020년이 되면 최대 10기가bps 무선 인터넷 시대를 구현시키는 것이 바로 5G다. 그래서 이 5G가 구현되면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다른 말로는 디지털 트윈, 다른 말로는 메타버스 시스템.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나온 용어가 아니라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확장된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CPS, 디지털 트윈, 바로 메타버스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기본적인 인프라가 초연결 지능정보통신망, 핵심은 무선은 5G, 6G, 유선에서는 광통신망의 10기가 또는 백본에서는 100기가bps 광전송망이 등장해야 한다. 그래서 10기가가 되면 결국은 사회도 변하고 일상생활도 변한다. 사회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일상생활에서는 개인 또는 홈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이 지능정보에서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설명드렸고요. 그다음 요건 지난번 설명 넘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건설정보기술 또는 융합정보기술인데 이렇게 뭐 BIM이라든가 AI 분야, 그다음에 블록체인, 3D 프린터, 로봇, 드론,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는 옛날에는 칩이 아주 작았는데요. 요즘은 이제 커지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사례도 보셨지만 그 자동차에가 컴퓨터가 한 300대 들어가는 300대. 그러면 그게 뭐죠? 저보다 스마트 디바이스가 작은 것이 300개 모아지니까 그건 뭐죠? 스마트 디바이스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스마트 디바이스는 작았는데 지금은 점점 커지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다른 말로는 데이터 센터다. 데이터 센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녹색 정보 기술이네요. 오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린 시티라든가 스마트 그리드, EMS, 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쓰는 에너지와 내가 생산한 에너지가 같다. 제로 썸이란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 도시는 크게 보면 5가지인데요. 친환경 토지,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크린이죠, 크린. 그다음에 자연 생태, 크린. 그다음에 자연 순환, 그다음 녹색 교통 체계, 에너지 효율화 이런 것들이 다 그러죠.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보면 모빌리티 그래가지고 그 이동 수단이 자전거라든가 따릉이라든가 또는 뭐죠 킥보드 이런 등장한 이유가 사실은 녹색 교통 체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가 시범 도시도 다들 그 모빌리티에 바로 킥보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량 중심이 아니라 더 적은 한 사람이 탄다면 자전거라든가 킥보드가 이동하면서 근거리는 그래서 뭐 1마일이면 1.6km죠. 1.6km 이내에서는 그런 간단한 이동 수단을 쓰도록 하는 것이 모빌리티의 컨셉입니다. 아마 그 시범 도시 계획 보시면서 모빌리티란 말은 그런 뜻이죠. 지능 전력망 5가지 기술, 파워그리드, 컨슈머, 트랜스포테이션, 리뉴어블, 일렉트리시티 서비스다. 그 다음에 EMS, 햄스, 뱀스, 팸스. 그 다음에 제로 에너지 주택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건 기술이 두 가지인데 패시브가 있고 액티브가 있어요. 패시브는 뭐냐면 그 집에 있는 열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브는 생산하는 거죠. 생산하는 게 액티브는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태양열 가지고 이제 에너지 생산하는 거고 패시브는 전략하는 거죠. 전략하는 거. 그래서 단열재를 쓰고 창호를 뭐 이중창, 삼중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에너지원을 외부로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적용한 주택을 제로 에너지 주택이라고 해서 아마 2017년부터 시범 사업을 꾸준하게 한 100세대 미만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기술에서는 BIM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BIM은 3차원 설계인데 가상 건설을 하고 3D 프린터로 자재를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는 모듈화 제작해가지고 부품 수를 줄여진다. 더 나가서 사람이 부족하니까 로봇가 등장해가지고 자재를 조립하고요.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드론을 띄워가지고 유지가 하는 핵심적인 소프트웨어가 바로 BIM이다. 그렇게 정리해서 기술 분야를 딱 한 페이지로 정리하면 이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술, IT, CT, ICT, 융합화, 그 다음에 지능화, 지능정보기술은 법률용어는 IC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5G. 녹색정보는 그린시티, 스마트그리드, EMS, 에너지 제로주택. 그 다음에 건설정보기술은 BIM, AR, VR, 인공지능, 건설로봇, 스캔, 드론 등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스마트 도시기술의 구조는 이렇다.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한 거죠. 그리고 이 스마트 도시기술의 지능정보를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자, 요걸 이제 우리가 IoT 개념으로 본다 하면 끝단이 뭐죠? 디바이스였죠. 그 다음에 요쪽 끝단이 뭐죠? 센터 단위 어플리케이션 서버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뭐죠? 게이트웨이가 있고 네트워크 서버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슨 산업이나 서비스 다 이루어진 거죠. 이게 이제 서비스고, 이게 플랫폼이고, 이게 뭐죠? 네트워크이고, 이게 디바이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가 다 매핑을 해보면 첫날 배웠던 것은 바로 이거죠. 그렇죠? 정태국 교수님 배웠던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유선, 무선, 랜, 그 다음에 LT망. 여기는 완전 유선 통신망. 그리고 여기 보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블록체인, NMS, 세큐리티, EMS 다 들어있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IT가 진화 발전한 게 여기예요. 전산 시스템이 발전한 게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이 발전한 게 요거고요. 요게 통신이 발전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말이 IoT가 된 거고, 요거를 이제 연결시켜서 CT하고 ICT만 묶으면 이게 ICT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 한 장의 그림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총괄하는 그런 그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요거는 이제 네 번째로 비전과 목표와 전략입니다. 이거는 이제 복정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데, 비전 라이프 플랫폼이란 말을 썼습니다. 스마트 라이프 플랫폼 땡땡. 겨우는 인구가 10만 평이기 때문에 그냥 시티라는 개념보다는 타운 이런 말을 썼거든요. 목표, 그 다음에 전략, 과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비스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대 요소 15개 서비스 해가지고 계획해가지고 누가 투자할 거냐. 이걸 다 만든 다음에 이제 하나씩 서비스의 추진 계획을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지역 마이크로 그리드. 앞으로 이제 그 그린이라든가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 많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지역에 있는 모든 설비들을 마이크로 그리드로 묶어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잘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AMI라든가 ESS라든가 경우에 연료전지라든가 또 수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할 건데 초창기 우리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자동 검침 AMI를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이제 마이크로그리드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보통 우리 과제를 할 때는 한 5개로 합니다. 서비스가 뭐냐? 서비스 개요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서비스를 왜 도입하려고 하냐? 타당성 분석. 도입했을 때 효과가 뭐고 기대 효과가 뭐냐? 그리고 서비스 어떻게 구성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주요 기능이 뭐고 주요 기능이 뭘 다 정리해야 되겠죠. 마이크로 그리드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그리드의 축소판이니까 5가지 기술을 적용한 거죠. 그 다음에 구성도입니다. 이 지역에다 어떻게 깔 거냐. 구성도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요 예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현장 설비, 컨설팅, 그 다음에 고려사항. 그래가지고 이 6개 꼭지로 만들어서 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만약에 서비스가 15개면 15개를 쭉 만들면 그게 바로 기본 계획 수립 방안이죠. 자, 서비스는 이러는데 결국은 뭐냐? 인프라 측면에서는 공동 관리를 만들어야죠. 투자비가 적게 만들. 그래서 통신 공동 관로에 대한 구축 방안을 정리한 겁니다. 뭐 건물과 건물 사이는 우리가 이제 맨홀을 설치하고 맨홀과 맨홀 사이는 광 관로를 설치하고 이런 거죠. 그런 사례들 다 해서 실제 몇 공을 깔 건지를 다 계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통합운영센터를 만들어야 되죠. 센터도 대강 이제 면적을 다 뽑아옵니다. 전산실 규모, 통신실 규모, 상황실 규모, 운영실 규모, 부대 설비가 어떤 게 들어갈 거냐. 그래서 전체로 면적이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 서비스별로 서버가 몇 대가 들어갈 거냐 추정을 한 거죠. 예비율 30%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이 서버 대수 가지고 렉당 서버를 몇 대씩 설치할 거냐, 뭐 4대 할 거냐 5개 하면 렉 숫자가 나와요. 그럼 렉 숫자를 다 계산해 가지고 단위 면적을 찾아서 면적이 얼마가 된다. 그래서 전산실 면적 얼마, 통신실 면적 얼마, 그다음에 상황실 면적 얼마, 그리고 운영실 면적 얼마, 기타 부대 설비실 얼마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기본 계획을 작성한,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기본적인 틀들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결국 지난 10년 동안에 지식정보 기술인 IT, CT, ICT 기술과 앞으로의 기술인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5G 또는 광통신망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 행정기관이 하고자 하는 바로 스마트 타운,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 시티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거를 여러분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 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을 가정한 것이, 교육을 수행한 것이 이번 교육과정이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CT는 지난 10년 동안의 IT, CT, ICT 기술을 총괄하는 의미고, IoT는 앞으로 10년인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5G, 그 다음에 광통신망을 총괄하는 그 기술로 정보통신 기술과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과 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통신망을 활용합시다. 그게 이번 교육과정의 목표였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반드시 여러분 지역을 바로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타운이나 스마트 빌리지로 건설해 가지고 여러분 지역을 발전시키고 여러분도 성공하는 그런 공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